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예, 맛있는 것 많이 먹었습니다. 예.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후는 질문 안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1년 전 인터뷰했던 2030 시민들께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던 날 신문사들이 발행한 호해가 열풍이었죠. 그 탄핵 굿즈라는 이름으로 어렵게 수소문을 해서 모은다, 소장한다라는 이야기를 기억나요. 한번 예, 전해드린 적이 기억나요. 있었습니다. 예. 또 해가 바뀌고 탄핵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헌법책 필사 열풍이 또 불기도 맞아요. 했는데요. 당시 헌법 제1조를 절박한 심정으로 옮겨 적은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민들이 오늘의 1심 선고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 시민분들이 지금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튼 자, 호해는 어떻게 좀 아직도 보관 중이랍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굳이 호해를 소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70살이 됐을 때 다시 펼쳐보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요. 네. 그 시민이 이제 이런 호해가 발행되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소장을 했다라는 뜻이었는데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클리어 파일에 보관을 해두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본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본 적이 딱 2번 있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이 처음에 이제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때 한번 봤고, 오랜만에 그 얼굴을 보니까 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좀 다시 기억을 하고 싶어서 펼쳐봤고, 다른 하나는 얼마 전에 이 1심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날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좀 잊게 되더라고요.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안 잊으려고 일부러 펼쳐봤어요. 네, 아무튼 1년이 지났는데 네. 1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내셨대요? 요즘 체감하는 변화가 좀 느껴졌다고 합니까? 어떻답니까? 네, 공통적으로 들었던 답변이 이제 여전히 계엄 직후뿐만이 아니고 여전히 뉴스를 지나치게 많이 보고 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지나칠 게 뭐 있어요? 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의식인데요.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좀 소위 뉴스 광인이 된 것 같아요. 원래도 뭐 뉴스를 좀 많이 보긴 했는데 계엄 이후에는 거의 제가 음악을 잘 안 듣거든요. 계엄 전에는 저는 주로 이어폰을 꽂으면 음악을 들었는데 요즘은 뭐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사 프로그램을 계속 들어요. 그 계엄 터지던 그날 밤도 그랬고 갑작스럽게 이걸 맞이하다 보니까 좀 충격이 너무 커서 내가 실시간으로 뉴스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좀 강박 같은 게 생겼어요. 다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내가 잘 감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더 큽니다. 감시자 되신 거네, 그러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헌법을 필사했던 시민도 이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으로 되찾은 민주주의가 불과 40년 만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했다는 게 결국은 민주주의가 당연한 건 아니었다는 걸 체감을 했다라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거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헌법을 굳이 베껴 쓴 이유도 잘못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을 내가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전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건데 특히 지난해를 기점으로 가짜 뉴스가 급증했고 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걸 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런 가짜 뉴스를 나와는 조금 무관한 영역이고 외면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정말 그 개인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언제든지 휩쓸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든다고 합니다. 네. 한번 듣고 오시죠. 요즘 뉴스를 보면은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오는 가짜 뉴스들로도 잘못된 방향으로 힘이 모아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계를 해야 한다고 많이 느꼈고요.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아직 잘못된 걸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시민들이 계속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예, 그나저나 오늘 1심 선고일인데 네. 심경이 어떻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좀 환기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선고에 대한 마음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국민적 트라우마가 됐잖아요.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데는 선고가 가장 치유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그 결과로서도 국민들한테 아주 큰 위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부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아무튼 예. 특히 그 추운 겨울날 아스팔트 위에서 온 겨울을 지냈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상으로 돌아온 거리를 볼 때마다 뭐 잊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가끔 문득문득 간담이 서늘해지는 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직 내란 종식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걸 체감하기 때문인데 오늘의 선고가 부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계엄 선포 444일째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선고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이 444일째가 되는 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엄 선포로부터. 그렇게 되는 거군요. 사실은 오늘의 선고가 내란 종식의 마침표가 아니라 사실 시작점이죠. 이렇게 내란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 또 이 내란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